네, 안녕하세요. 유희쌤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판 경계에서 발달하는 지형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지형들 어떤 것들이 있는가부터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섬들이 해구가 이제 이번에 나오는 이 바닷속의 골짜기인데요. 그 골짜기와 나란한 모양으로 섬들이 쭉 이어진 지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활 모양으로 길게 섬들이 쭉 서 있는 거, 그걸 우리가 호상열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나라 일본도 이제 호상열도의 한 종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바닷속에 이렇게 골짜기가 생기는 것을, 이렇게 골짜기 생기는 거 해구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 각 대양의 해저에 위치한 해저산맥, 그러니까 바닷속에 이렇게 산맥이 생겼다. 이걸 우리가 해령이라고 부릅니다. 자, 네 번째, 해령과 해령 사이에 판의 이동 속도 차이로 지층이 어긋나면서 해령과 해령이 절단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변환단층이라고 합니다. 뭐 조금 이따가 할 거지만 이제 바닷속에 이렇게 해령이 쭉 생겼는데, 그죠? 이쪽의 판은 일로 이동하고 이쪽 판을 일로 이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령이 끊어지겠죠? 요게 이제 해령이라고 봤을 때 이런 걸 변환단층이라고 합니다. 자, 양쪽에서 미는 힘에 의해서 지층이 융기 위로 솟은 거예요. 바로 습곡산맥입니다. 자, 그 다음 폭이 좁고 V자 모양의 골짜기인 열곡. 자, 이렇게 골짜기, V자 골짜기를 열곡이라고 하는데 그 열곡이 쭉 이어진 것을 열곡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판의 경계마다 어떤 지형이 생기는지를 연결시키기 전에 일단 얘네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6가지의 지형들, 어떤 이름을 딱 들었을 때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먼저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발산형 경계입니다. 자, 발산형 경계는 판과 판이 멀어지는 경계가 되겠죠. 자, 얘는요, 어떻게 해서 판이 움직인다 그랬어요? 멘틀 대류가 바로 원동력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멘틀 대류 쌤이 한번 그려볼게요. 자, 아래쪽 하부가 뜨거워지면 위로 떠올라서 따라가다가 내려간다.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멘틀 대류입니다. 자, 그럼 요 위에 판들이 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하강. 가다가 다시 상승, 이렇게 판들이 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럼 이 판들은 어떻게 요 멘틀 대류 따라 요 멘틀 대류 따라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 멘틀 대류 따라 이동을 하겠죠. 멘틀 대류 따라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얘와 얘 멀어지는 거 보이세요? 멀어지려면 어떻게 돼? 멘틀이 상승해야 돼. 멘틀이 상승해서 벌어지기 때문에 바로 멘틀 대류 상승부에서 판과 판이 멀어지면서 발산형 경계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구멍이 뚫리잖아. 판과 판이 찢어지는 거야. 그럼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기죠? 그 공간을 어떻게? 마그마가 채워서 이제 새로운 판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됐어요? 자, 그럼 마그마가 막 치고 올라와요? 화산 일어나겠죠? 지진도 일어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진을 진원의 깊이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진원이 뭐예요? 지진이 일어난 근원지야. 근원지. 어디서 지진이 시작되었는가.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얕은 것을 천발지진, 중발지진, 신발지진 이렇게 부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천발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찢어지면서 그 사이를 마그마가 채우는 거기 때문에 천발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지형이 발생을 하는가라고 봤을 때 이제 여기서 쭉쭉쭉쭉 올라오면서 해령이 생기겠죠. 해령이 생기고요. 해저 산맥입니다. 해령이 생기고 해령과 해령 사이에 골짜기가 생겨요. 그래서 열곡 생기고요. 그 다음 정단층 발생하게 되는데 얘가 지금 양쪽으로 땡기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 단층이 생겼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얘를 이렇게 땡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땡긴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이거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봐. 그러면 이 대각선 위쪽에 있는 애가 내려가지 않겠어? 양쪽으로 당기는 장력이라고 하는데 이 장력이 이 작용이 될 때는 이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땡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상반이 내려오는 걸 정단층이라고 해요. 거꾸로 상반이 올라가
올라가면 역단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층까지 자세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또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우선은 우리는 합니다. 상반이 타고 내려오는 걸 정단층이라고 하고 발산형 경계에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판과 판이 찢어집니다. 자, 그런데 해양판도 있고 대륙판도 있잖아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찢어지면 바닷속에 이제 구멍이 난 거잖아. 거기에 마그마가 차고 오르면서 이제 해령을 만들겠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해령이 생겼다는 거야. 마그마가 채우면서 해령과 해령 사이에 V자 골짜기 보여? 바로 열곡이 같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해령을 축으로 판이 양쪽으로 확장되면서 새로운 판이 생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령, 여기서 마그마가 올라오니까 여기는 뭐야? 신생판이 막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신생판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만들어진 판은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중심부에서 새로운 판이 막 생성되니까 아까 만들어진 애들은 옆으로 퍼져나가겠죠. 그래서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는 많다는 거예요. 이 해령 여기가 바로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멀어지면 점점 나이가 많아진다라는 거고요. 그걸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해령이에요. 여기가 해령이고 해령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이 판의 나이가 해양지각의 나이가 이렇게 많아진다. 이런 그래프까지 같이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찢어집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이제 골짜기가 생기겠죠. 열곡, V자 열곡이 생길 거고 이게 쭉 연결됐기 때문에 V자 열곡이 쭉 연결된 열곡대가 생길 것이다. 자, 열곡대가 생기고요. 열곡대 폭이 넓어지다가 여기에 이제 물이 들어온다? 그러면 바다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발산형 경계 봤고요. 이제 두 번째는 수렴형 경계입니다. 자, 수렴형 경계는 뭐예요? 판과 판이 가까워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아까처럼 또 대류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하부에서 뜨거워진 애가 대류를 통해서 가다가 내려가고 또 내려가면 또 가다가 다시 뜨거워져서 올라가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위에 있는 판들이 어떻게 된다? 이 멘틀 대류 따라 이동하다가 가까워졌네. 어디다? 멘틀 대류 하강부다. 이게 가까워지려면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부분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멘틀 대류 하강부다. 됐죠? 자, 그런데 이렇게 판과 판이 만났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만났어. 누가 더 무거워? 얘가 더 무거워. 그럼 무거운 애가 안쪽으로 파고든다. 이렇게 만날 수가 있고요. 만났는데 밀도가 비슷해. 그럼 이렇게 힘을 겨루면서 싸우다가 퐁 치솟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밀도가 큰 놈이 있어가지고 얘가 아래쪽으로 파고든다. 이런 걸 우리가 섭입형이라고 해요. 섭입형. 아래로 파고드는 거. 근데 밀도가 비슷해. 힘싸움하다가 뽕 치솟았어. 그럼 얘를 우리가 이제 충돌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섭입형 경계와 충돌형 경계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판과 판이 어떻게 충돌하거나 아니면 밀도 큰 놈이 아래로 섭입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수렴형 경계인데 이렇게 되면 판이 소멸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됐어요? 자, 그럼 섭입형부터 볼게요. 쫙 가다가 밀도가 큰 놈이 아래로 파고들었어. 자, 이렇게 아래로 파고들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안쪽에 싹 쓸리면서 마그마 생성되면서 화산 일어나겠죠. 그죠? 화산 일어나고요. 이 안쪽으로 훅 파고들었기 때문에 천발 지진부터 해서 신발 지진까지 모두 일어나게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모두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충돌형 경계예요. 충돌형 경계는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두 개의 판이 이렇게 힘 겨루기를 하다가 쑥 이게 쭉 이렇게 쭉쭉 이렇게 지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게 바로 충돌형이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안쪽에서 뭐 마그마가 뚫고 올라오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화산이 거의 없어. 거의 없다 이고요. 그 다음에 지진 같은 경우는 천발에서 중발 정도까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신발까지는 못 간다는 거야. 이게 안쪽으로 파고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어떤 것들이 생기느냐? 여기서 이제 바닷속에 골짜기가 생깁니다. 해구가 생기고요. 이 골짜기가 생길 때 얘네들이 싹 쓸려가지고 옆으로 이제 이쪽으로 뭉치게 돼요. 뭉치게 되면서 해저에 이제 습곡 산맥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때는 당연히 습곡산맥 생기죠. 그쵸?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얘가 이렇게 파고들잖아? 그럼 이쪽에서 마그마가 생성돼서 요렇게 위로 올라오면은 호상열도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해국 이 길을 따라 여기서 이제 쓸리면서 마그마 올라와서 호상열도가 뿅뿅뿅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해구와 나란하게 섬들이 줄지어 생기는 거예요. 호상열도고요. 해구와 호상열도는 세트입니다. 세트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섭입을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섭입대라고 부르는데 여기를 베니오프대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봐봐라. 이쪽으로 갈수록 지금 밀도가 얘가 큰 판이고 얘가 밀도가 작은 판이잖아요. 근데 큰 놈이 안쪽, 이 작은 판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갈 때 보시면 여기서 이제 막 쓸리면서 마그마가 생겨서 이제 화산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는 거잖아. 근데 보시면 이 밀도가 작은 쪽으로 갈수록 점점 진원이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를 평면도로 그려보면은 어때요? 이게 밀도가 큰 놈이 아래쪽으로 파고들었잖아요. 여기서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계속 깊어진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해양과 대륙판이 만났다? 그러면 섭입형이 되겠죠. 섭입형. 해양판이 밀도가 크니까 파고듭니다. 그럼 뭐가 생긴다고요? 해구, 그리고 이쪽에 호상열도, 그리고 여기서 쓸려가지고 습곡산맥. 그래서 여러분 습곡산맥 하면은 충돌형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섭입형에서도 습곡산맥이 생기고요. 중요한 놈이 안데스 산맥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양판과 해양판 둘 다 밀도가 큰데 더 큰 놈이 아래쪽으로 섭입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기도 해구와 호상열도가 생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대륙과 대륙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겨루기 하다가 치솟아요. 충돌형이 됩니다. 그러면 뭐가 생긴다? 습곡산맥, 대표적으로 히말라야가 있겠죠. 쌤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교회에서 그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때 네팔에 갔단 말이야. 네팔에서 이제 히말라야 산을 간 거야. 나 아직도 기억나. 안나푸르나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2박 3일인가? 3박 4일 동안 막 계속 트레킹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막 너무 힘들어. 막 하루 종일 걷는 거야.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끼리 얘기해. 오늘 숙소 어디에? 우리 숙소 보여요? 이제?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 숙소가 어디냐면 그 다음 산은 여기가 숙소래. 여기가 우리 숙소래.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 다시 내려갔다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얼마나 절망스러워. 와, 진짜 힘들었네요. 그때 꼬마 때요. 중3 때였는데. 그래서 이제 숙소에 도착을 하면은 와 이제 컵라면 또는 뭐 콩자반 이런 거 이제 싸운 거 막 밥을 먹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씻으러 들어가잖아. 근데 막 며칠씩 못 씻어. 씻으러 들어가면은 이제 그 수도꼭지가 있어. 또 나름대로 여기 다 호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박 같은 건데 호텔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거기 이제 수도꼭지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핫이고 여기가 콜드잖아. 핫을 이제 하면은 찬물이 나와요. 찬물. 콜드로 하면은 얼음물이 나와요. 얼음물이. 그래가지고 와 이때 정말 힘들었다. 막 울면서 그냥 울면서. 그리고 막 이제 화장실도 열악하니까 애들이 막 똥을 못 싸가지고 다 변비에 걸려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얘를 보니까.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 습곡산맥, 대륙판 충돌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존형입니다. 얘는 비껴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발산할 때는 찢어졌어, 구멍 생겼어, 새로운 판이 생겼지. 그 다음에 소멸, 수렴형에서는 소멸해서 판이 없어진 거지. 근데 얘는 비껴가잖아요. 판이 생기지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생성도 안 되고 소멸도 안 된다. 그냥 비껴간다. 화산 일어나겠니? 안 일어나지. 그치? 마그마가 뭐 지각 뚫고 나올 그게 없잖아. 그치? 그래서 천말 지진 정도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해령이 원래 이렇게 해령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이쪽 판은 여기로, 이쪽 판은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 해령이 뚝 절단된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변환단층이라고 부릅니다. 변환단층, 바로 이제 보존형 경계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발산형은 멘틀 상승부, 그 다음에 섭입형은 멘틀 이제 하강부, 충돌형도 하강부. 얘네가 지금 수렴형인 거죠. 수렴형. 자, 그래서 얘는 판이 새로 생성되고요. 얘는 소멸됩니다.
소멸되고요. 얘는 보존됩니다. 자, 발산형 찢어졌잖아요.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천발 지진 일어나고요. 화산 일어나고요. 섭입형은 당연히 신발까지, 화산까지. 충돌형은 화산 거의 안 일어나고, 천발 안 일어나고, 천발에서 중발 정도 일어난다 했어요. 습곡산매. 보존형은 천발, 신발 화산은 없다.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딱 바로바로 문제 풀 때 나올 수 있도록 많이 반복하시고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하는 파트가 또 지구과학이잖아요. 지구과학은 누가 암기를 꼼꼼하게 잘했냐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에 지각변동 나왔는데 우리나라 있고 이렇게 일본이 있으면 이렇게가 여기가 유라시아판이에요. 유라시아판이고 이렇게 나눠져서 태평양판, 필리핀판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해양판이거든요. 해양판. 그럼 해양판 중에 얘가 밀도가 제일 커요. 얘가 밀도가 제일 크기 때문에 얘가 가장 아래쪽으로 섭입을 하게 되고요. 필리핀판이 또 유라시아 아래쪽으로 섭입을 하게 되고 유라시아가 제일 밀도가 작은 편입니다. 그럼 결국에 아까 이렇게 된다 했잖아. 파고들면 이렇게 가까워질수록 진원의 깊이는 깊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계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올수록 점점 진원의 깊이는 깊어질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이 판의 경계로부터 일본보다는 안쪽에 있어서 비교적 안전하지만 뭐 아무런 위험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판의 경계 3개가 모였기 때문에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3개의 판의 경계에 딱 있기 때문에 지진과 화산이 자주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얘도 실제로 호상열도라고 했잖아요. 판의 경계에서 생긴 이 지각변동으로 인해 생긴 지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산과 지진 정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화산은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상승을 해서 화산물춤을 방출하는 건데 화산가스, 수증기,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등이 있고요. 이 마그마에서 가스가 쫙 빠져나가면 액체만 남겠죠? 그 액체만 남은 것을 우리가 용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그마와의 차이 알겠지? 마그마에서 가스 빠진 게 용암이야. 그리고 이제 화산 쇠설물. 고체입니다. 기체, 액체, 고체인 거죠. 화산 암괴, 화산역, 화산재, 화산진 이런 거 다 고체 물질인데 지금 이렇게 용어가 다른 것은 크기가 달라서 그래요. 화산진으로 갈수록 크기가 점점 고와집니다. 작아집니다. 자, 그럼 어떤 영양?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이런 기체들이 빗물에 녹으니까 뭐예요? 산성비가 내리겠죠. 용암으로 인해서 재산, 인명피해 있을 것이고 화산시설물, 산불, 산사태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화산재들이 확 일어나면은 일시적으로 태양빛을 가리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기온이 낮아질 것이고 항공기 운항 방해될 것이다. 인명, 재산 피해가 날 것이다. 자, 그런데 이거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금속 광물이 생성되기도 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토양이 비옥해집니다. 자, 지열을 어떻게 해요? 난방과 그 다음에 발전에 이용할 수가 있어요. 발전, 전기 생산하는 데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열. 자, 그 다음에 대처 방법. 용암류에 바닷물 뿌려서 식혀야 되고 속도를 줄여야 된다. 댐과 수로를 건설해야 된다. 전조 현상에 대한 감시 경고 대피 체계를 강화시켜야 된다. 크게 어려운 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지진입니다. 지층에 축적된 이 에너지가 팡 분출되면서 진동이 일어납니다. 지표면 건물 붕괴되고 가스관 파괴, 전선 손상 이러면 이제 합선, 누전 이거 합쳐 말했어. 합선, 누전으로 인한 화재 일어날 수가 있고요. 산사태, 낙서, 구조물 낙하 위험합니다.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은 이제 쓰나미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해서 내부 구조를 연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하 자원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다음 지질 구조를 잘 파악해서 건설에 적합한 땅인지를 또 파악할 수도 있다.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대처 방법. 집안이 약한 곳에 아예 짓지 말자. 그 다음에 내진 설계를 하자. 실시간 지진 예보를 하자. 지진 해일 경보,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인공위성을 통해서 지형 변화를 관측해서 이제 예방을 해보자. 대처 방법을 이제 이렇게 구축을 해놓자.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화산과 지진에 대한 내용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요.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판의 경계에서 생기는 지형들입니다. 지형들의 종류 그리고 경계마다 어떤 지형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리하셔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쌤이랑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